21세기 권력의 핵심이 된 데이터. 데이터 세상에서 독도의 영유권은 안전할까? 데이터는 역사의 기록이자 증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곧 우리가 가진 힘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의 독도 데이터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을까? 한국과 일본, 독도 데이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일까? 수면 아래 감춰진 데이터를 통해 독도 문제의 진실과 새로운 해법을 찾아봅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땅 독도.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독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태극기가 휘날리는 현실 세계와 달리 데이터 세상 속 독도는 그 이름부터 위태롭습니다. 검색이 일상화된 정보의 시대. 데이터 세상에서 독도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가장 흔히 사용하는 지도부터 찾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구글의 지도를 살펴봅니다.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표기되지만 일본에서 검색하면 일본 정부가 부르는 이름, 죽도라는 뜻의 다케시마로 표기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함대의 이름을 딴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됩니다.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르 록스. 각각의 표기 비율을 보겠습니다.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 독도라는 이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애플의 지도에서는 어떨까? 이름은 사라지고 좌표만 남습니다.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표기되지만 그 외 238개 국가에서는 좌표만 보일 뿐입니다. 전 세계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검색하는 온라인 지도에서 독도의 이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글이든 애플이든 지도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서비스하는 회사죠. 그러면 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참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정부의 방침이겠죠. 구글이 뭐 미국 회사인 거, 애플이 미국 회사인 건 다 잘 아실 테고요. 그러면 결국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독도 표기에 대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리앙쿠르라고 표현을 하는 건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두 나라 간에, 그러니까 제3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독도. 이 이름에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케시마, 리앙쿠르 록스라는 이름에서 대한민국을 떠올리기란 어렵습니다. 이러한 독도 표기 문제는 지도를 제공하는 여러 웹사이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민간단체 반크는 독도 표기를 바로잡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 WHO인데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제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우리 한국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를 봤거든요. 거기에 그 사이트에 각 나라 국가 소개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WHO 소개되는 것 중에 삼국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WHO에서 일본 지도 부분에 독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아니 왜 같은 형태의 축적 지도인데 독도가 한국에 빠져 있고 일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누가 로비한 거죠? 일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한 5개월 동안 WHO 항의했어요. 왜 일방적으로 국제기구 역할을 무시한 채 제국주의 일본의 패권주의에 동조하느냐라고 해서 항의하니까 마침내 WHO에서 200개의 나라에 대한 모든 지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러한 표기 문제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올림픽위원회 같은 국제기구와 CNN, BBC 같은 세계적인 뉴스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독도와 다케시마를 저울에 올려놓고 더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듯 그때그때 다른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표기 문제는 지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2007년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는 독도 관련 서적의 검색 주제명을 독도를 뜻하는 톡 아일랜드에서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하려고 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독도죠. 그래서 그러면 책을 찾을 때도 독도로 찾는 게 가장 편리하겠죠. 그래서 독도를 영어식으로 톡 아일랜드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유럽 사람들이 그 프랑스 함대가 그 발견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리앙쿠르 록으로 바꾼다? 저희들은 용납할 수가 없죠. 독도의 주제명을 변경하려는 미 의회 도서관의 움직임은 당시 토론토 대학 동아시아 도서관의 한국학 책임자였던 김하나 씨가 공론화시켜 막아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정현 교수는 세계 54개국 국가 도서관에서 독도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주제명이 독도로 표기된 책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서관의 주제어가 독도나 톡 아일랜드가 아닌 리앙쿠르로 표기되는 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몇몇 주요 국가 도서관에서는 다케시마와 병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정현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한 곳은 모두 147건으로 전체의 5.9%,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르까지 병기한 곳은 전부 4건이었습니다. 지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전 세계 지명을 다루는 위원회거든요. 사실은 거기에는 리앙쿠르록 코리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도서관에서 내세운 명분은 지리위원회의 명칭과 통일시하려고 바꾼다는 그 변명이 있었던 거죠. 미국 지명위원회는 1890년에 설립된 연방 산하기구입니다. 미국의 국내외 지리 용어를 결정하는 곳으로 독도의 공식 지명을 리앙쿠르 록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리앙쿠르 록스 뒤에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리 한정어는 사우스 코리아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에 다케시마가 있던, 책 제목에 리앙쿠르 록이 있던 주제명을 톡 아일랜드 코리아, 그건 엄청 고무적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어느 나라에서 관할하고 있느냐 하는 그 국가 명칭, 그걸 지리 한정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톡 아일랜드하고 갈로 속에 코리아라고 붙이면 아, 이것은 한국에서 관할하는 독도라는 섬이다. 근데 그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또 일부 그 주제명에는 그냥 독도는 표기가 돼 있는데 갈로 속에 지리 한정어가 없는 주제명도 꽤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그 분야입니다. 독도의 관할 국가를 나타내는 지리 한정어.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한국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스페인을 포함한 16개국에서는 지리 한정어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리 한정어를 한국과 일본으로 병기한 국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가 독도하고 갈로 속에 뭐라고 표기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일본 두 나라를 동시에 표기를 해놨더라고. 며칠 전에 보니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 말은 독일 사람들, 적어도 독일 도서관에 목록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독도는, 우리가 말하는 독도는 한국이나 일본이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 우리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거? 독도의 이름을 리앙쿠르록스로 표기하는 것, 지리 한정어를 한국과 일본으로 병기하는 것. 이러한 태도는 언제라도 더 힘있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자, 우리 동남아 국가들을 한번 봅시다. 동남아 국가들 같으면 우리나라도 물론 아주 친밀하지만 일본하고도 친밀하겠죠. 자, 그러면 베트남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다 이거를 독도라고 표기를 할까요?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일본이 로비를 하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책도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 발행된 책은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한국에서 발행된 책은 독도로 표기하고 그런 나라들도 꽤 있다는 거죠. 독도라는 지명과 지리 한정어라는 데이터는 국력과 외교력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은 아닐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게 한국인데, 그럼 한국에서 주로 많이 부르는 이름이 독도인데, 독도 아니면 톡 아일랜드 코리아를 해야 되는데 리앙쿠르록스 코리아를 했다는 거는 리앙쿠르록스 재팬 할 수도 있었겠죠. 태극기가 휘날리는 우리의 땅을 안심하고 바라보는 동안 데이터 세상 속 독도도 평화로웠을까요? 일본의 집요한 준비와 전략 속에 독도를 둘러싼 데이터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국제 문제를 다루는 한 채널. 2021년 8월 남한과 일본, 독도 다케시마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회수 약 14만 회, 해당 영상에는 9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본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되돌아보는 말과 태도로 외교 정책을 인식해야 합니다. 독일처럼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고집하는 것보다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입니다. 조금이라도 일본에 부정적이고 한국이나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 일본인이 아니라고 단정짓지. 이렇게 일본이 글을 쓰면 다음에는 어차피 제1교포잖아 라고 할 거야. 차별의식이 강한 넷 우익은. 다케시마와 북방 4개 섬은 모두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국이 아니니까요. 일본은 현재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과의 정상적인 국교를 맺고 있는 곳이지 역사적으로 1910년까지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과 국교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이 영상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논쟁을 하며 각자의 언어 또는 영어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 댓글에서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일본어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댓글 사용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는 형태의 그러한 그 패턴을 보였어요. 흔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웃고잉의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외향적 패턴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하는 핵심적인 구절들을 반복해서 사용을 해서 이러한 그 주장들이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댓글을 가장 많이 남긴 작성자와 가장 많은 댓글을 받은 작성자 모두 일본인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다케시마를 포기해야 하고
그것이 일본 내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작성자.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강제 침략 후 식민 지배했던 땅을 되찾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말하는 작성자. 이들은 같은 일본인에게 댓글로 공격받으며 차별의식이 강한 넷 우익은 일본의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본인들 가운데에서도 합리적인 그 시청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일본의 주장이 반드시 그러니까 합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이런 내향적 중심성이 높은 합리적인 일본 시청자들은 동료 일본인 시청자들로부터 반박의 댓글을 받으면서 일본인 내부에서도 이 독도 문제에 대한 합의 혹은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분명 역사적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그런 목소리들은 공격을 받거나 묻히고 맙니다. 반면 가장 많은 댓글을 달고 다니는 작성자 대부분은 일본어와 영어를 이용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댓글 작성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일본 외무성이 만들어 배포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 독도가 오랜 과거부터 일본의 영토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었는가? 그 답은 지금까지 발견된 한국과 일본의 고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세종실록 지리지가 되겠죠. 세종실록 지리지상에 동해상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것 자체가 성종대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펴낸 책자니까요. 국가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텍스트로서 울릉도와 우산도가 기재되고 동시에 지도상으로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명확하게 조선정부가 우산도, 즉 지금의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발간된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에 사용된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 노정 전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는 18세기 후반 일본의 이제 한학자 지리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약 20년간의 고증을 거쳐서 1779년도에 최초로 이제 경의선을 적용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는 1779년 초판을 시작으로 1791년, 1811년, 1833년, 1840년 총 5판의 관어판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5판 외에는 다 사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지도는 1846년에 제작된 사찬판, 즉 일본 정부에서 인증하지 않은 지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음판을 보면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남동해안과 마찬가지로 채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의도 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서 일본의 영토와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이 사찬판은 울릉도 독도를 일본 오키선과 같은 색으로 채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의도 선을 연장시켜서 울릉도 독도 주변까지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울릉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보이게끔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이 조작된 지도를 가지고 일본은 그 10포인트의 첫 번째 근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지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비교를 하자면 이제 KS 마크가 찍혔냐 안 찍혔냐 정도로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 반영이 된 지도냐 아니냐는
현재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자기네 땅이라고 강변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정부조차 인정하지 않은 지도를 가지고 자신의 땅으로 그렸다는 증거를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작된 지도를 이용해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본. 이렇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고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독도재단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해외 기관 및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DB를 구축을 했는데 그중 일본의 11개 주요 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15점에 대한 지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지도들 중에 영토 구분이 모호하거나 중복된 지도를 제외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현된 지도가 약 36점 있었고 일본의 영토로 표현된 것이 절반인 18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차 조사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표시된 지도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독도를 일본의 영역이라고 표시한 18점의 지도에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까지 일본의 영토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울릉도까지 일본의 영토로 표시된 것은 울릉도에 가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독도에 가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이 오류를 밝히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과 에도 막부 사이에 울릉도를 둘러싸고 발생한 영유권 분쟁, 울릉도 쟁계입니다. 오야가와 무라카와 가문이 그 막부로부터 도해 면허, 죽도 도해 면허를 이제 얻어서 17세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울릉도로 도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해를 해서 뭐 전복이라든지 뭐 대나무라든지 뭐 각종 자원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가져갔는데 안용복이 1693년에 갔을 때에 이들과만 마주친 거죠. 조선 정부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쇄환 정책을 폈지만 많은 수의 조선 어민들은 울릉도에서 조업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울릉도를 드나들던 일본 도토리번의 어민들과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용복은 6개월 동안 일본에 억류된 채 신문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사실 그 일본 쪽에서 울릉도하고 독도라는 게 있다. 중앙에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몰랐어요. 도토리의 사인들이 울릉도 독도가 일본 것이다, 우리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한 것인데, 그래서 중앙에서 도토리 연주를 불렀습니다. 도토리 연주에게 물어봤죠. 그 장군이 직접요. 울릉도는 어느 쪽의 나라에 가까우냐. 그런데 장군이 금방 그 연주가 솔직하게 조선에 가깝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군이 그러면 울릉도는 조선 것이다. 금방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약간 애매한 섬이 더 있냐. 그렇게 장군이 물어봤더니 도토리 연주가 손도, 현재 말로 독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자 그러면 그 섬은 너희들의 것이냐 또 물어봤죠. 그런데 도토리 연주는 솔직하게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릉도에 가기 위해서 가끔 들르기도 했지만 우리 영토가 아닙니다. 우리 영토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손도, 독도는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조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이 말을 듣고 울릉도 쟁계는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은
1695년에 기록된 도토리번 답변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에도 막부는 공식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소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확인했고 죽도 도회 금지령을 내려 일본 어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울릉도 쟁계 당시 울릉도 도항은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 울릉도 쟁계 안의 또 다른 증거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쟁계를 일으킨 오오야 가문의 고 문서에는 죽도 진의 송도, 즉 울릉도 안에 속한 독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日本では自然に竹島と松島は一体である、あるいは一対であると、そういう認識が出ています。それでいろいろな記録に、竹島近所の小島とか、あるいは竹島近辺松島、それから竹島のうち松島、これはもう完全にその松島は竹島の属島と見ています。 죽도 도회 금지령에 독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울릉도 쟁계 이후 140년이 지난 1836년, 일본에서는 또 한 번의 죽도 도회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일명 하치에몬 사건 때문입니다. 하치에몬 사건은 1836년도에 일어난 일본 어부가 울릉도에 가서 이제 어업 활동을 하면서 발각된 사건인데, 그 사건 진술 기록을 보면 이 하치에몬이라는 사람은 그 독도를 가기 위해서 갔다가 그 울릉도로 가게 된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죽도 도회 금지령에서 죽도만 도회를 금지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송도, 즉 독도에 가는 건 괜찮다라는 변명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일본 정부에서는 그 또한 도회 금지를 한 명령을 어긴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하치에몬을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일본이 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즉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섬이다. 죽도 도회 금지령이라는 것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가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조선의 땅이라 여겨 이후에도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밝혀줄 또 한 가지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1877년에 내려진 태정관 지령입니다. 죽도 외 1도, 태정관 지령의 첨부 지도인 기죽도 약도를 보면 정확하게 그려진 울릉도와 독도가 보입니다. 죽도 외 1도는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 울릉도와 독도를 모자섬 또는 부속 도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같이 세트로 그리거나 표현하거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울릉도 독도를 따로 보지 않았고 함께 같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일본의 주장대로 죽도 도회 금지령이 울릉도만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울릉도 쟁계 이후 만들어진 지도에서 울릉도는 조선의 땅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 울릉도를 제외한 독도만 일본의 영토로 표시된 지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DB 구축을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 살펴본 바로는 아직까지 독도만 일본의 영토라고 그려놓은 지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증거로 내세우는 고 지도에는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까지 일본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을까요? 단순한 오류였을까요? 오류라기보다 위도가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릉도를 잡아야 한다.
바로 이것은 지정학적인 생각으로 결국은 울릉도까지는 우리 거였다. 그때 울릉도 쟁계라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원래 울릉도는 일본 것이다. 그 주장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로 표현된 그 18점의 제작 연도를 보면 보통 1800년 초반부터 1870, 80년, 그러니까 19세기 초중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식민지화 정책을 펼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일본의 생각은 울릉도 쟁계뿐만 아니고 태정관 지령이라든가 그 전에 일본이 이제 울릉도와 독도에 내렸던 그런 결정들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울릉도 독도를 이제 자국의 일본의 영토로 삼기 위한 그런 야욕, 침탈, 도발 행위를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고유 영토론을 주장할 때 제시하는 지도 중 19세기에 만들어진 상당수는 이러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증거력을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당시 만들어진 일본의 고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그려진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울릉도와 독도 모두를 일본의 영토로 채색한 지도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향한 일본의 오랜 야욕이 만들어낸 오류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오류투성이의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담긴 오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 독도에 대한 데이터 파워는 어느 쪽이 우세할까? 우리나라 외교부의 독도 홍보 홈페이지와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홍보 홈페이지, 두 사이트의 영향력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독도 홈페이지를 링크해 재게시하고 있는 사이트들의 연결망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두 사이트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의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일본을 연결하고 있는 사이트는 모두 100개, 한국을 연결하고 있는 사이트는 모두 53개, 2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특히 한일 양국의 사이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사이트의 도메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교육기관과 미국 정부가 상위권에 있으며 미 국방부와 국제단체의 도메인도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공식적인 웹사이트들이 해외의 다른 웹사이트들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고요. 특히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국가들의 정부와 학술 쪽의 사이트들과 일본의 사이트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일본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가지고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제공하는 왜곡된 독도 정보에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사람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짜 뉴스처럼 퍼져나가는 독도에 대한 오류들이 장차 우리 땅 독도에 가져올 위험은 없을까요? 올해 초 국내에도 알려져 많은 논란이 되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일본 국립영토주권전시관 공식 채널에서 올린 홍보 영상입니다. 어린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땅인데 우리가 못 가는 섬이 있다. 예, 그거는 다케시마라고 한다.
그거는 교과서에서 배웠다, 학교에서 배웠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대화를 하면서 이거는 언젠가 우리 당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조그만 애를 등장시켜요. 네, 바로 이러한 것이 교육의 효과로 몇 년 후에는 나타날 수 있는 그것으로 또 동영상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일본의 그 생각이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 그러면 이 어린이처럼 된다. 그게 일본의 목표이자 그렇게 될 어린이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독도를 언젠가 갈 수 있는 일본 땅이라고 표현해 국내에서 많은 공분을 샀던 영상.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영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넘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あなたたちの時代にはきっと行けるようになってるわね。お母さん、お父さん、ありがとう。 영상을 만든 의도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내용 안에 교육 그리고 미래 세대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멘트가 언젠가 너도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존의 일본의 전략은 과거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어떠했다라는 논리 그리고 국제법적인 쟁점을 강조해왔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 아마도 독도를 인지하고 있는가 또는 인지할 기회가 있었는가 이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게 독도를 알리게 하고 미래라는 관점, 너도 갈 수 있을 거야. 본인의 경험이 되도록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그 전략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자국민에게 인식시키고 국제사회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주로 캠페인을 넣어왔고 한국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독도에 대한 공간을 조금 터부시하거나 조심스러운 접근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좀 더 밝은 이미지로 캠페인을 전개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도 우리들의 생활 공간 속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두를 둔 시그널로 그래서 굉장히 기존과는 조금 흐름이 다른 캠페인으로는 보여집니다. 한국과 갈등이 일어나는 불편한 곳, 나와는 거리가 먼 영토 문제. 어렵고 불편해 보이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고 싶은 땅, 언젠가 가야 하는 섬이라는 이미지를 미래 세대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독도 관련한 캠페인이 일본에서 방영되는 것도 보면 이제 그 정부와 정부 간의 대항이나 또는 지식인들 간의 논쟁을 넘어서서 일본 국내의 국민들이나 대중 여론을 의식한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늘 계속 해왔지만 국제 사회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자국의 영유권을 호소하는 그런 캠페인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본 정부가 그 일본의 교과서, 사회과 교과서, 거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쓰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 통과시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만큼 독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 고치겠다라는 그러한 그 작업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교과서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학습 지도 요령에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을 다룬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검정 심의를 통과한 모든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항의 중이라는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초등 5, 6학년들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공권력이라든지 공공적인 부분에 신뢰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NHK를 믿고
또 정부의 방침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 지도 요령이 문부성에서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학습 지도 요령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분쟁 지역이고 한국은 사법재판소로 가고 있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있다, 이 논리들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부터 앞으로 성장하는 청년들이 다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불법 국가라는 인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일 우호 관계에 있어서는 치명적이라고 봐요. 이것을 일본은 명확하게 교과서에 넣고 미래의 아이들의 역사관을 장악하겠다고 했던 아베 정권의 전략이 성공한 거죠. 그 사이 개정된 교과서로 독도 문제를 배운 학생들의 일부는 이미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한일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교육과 홍보는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특히 SNS 시대가 열리면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몇몇 SNS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위터를 살펴봅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간 올라온 트윗 중 독도 문제를 키워드로 수집된 트윗은 모두 4867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줄을 이루며 이들은 리트윗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트위터가 일본인들의 국민성이 많이 맞는 것 같은데, 트위터는 짧은 문장으로 자극적인 발언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본인들이 논리적으로 문장을 많이 쓰고 자기 주장을 한국처럼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짧지만 차별성의 발언들에 자극을 많이 받고, 또 그것들을 리트윗을 하면서 아베 정권 시기 그리고 올림픽 전후로 일본에서 SNS의 영향력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140자 단문으로 작성되는 트위터의 특성상 게시물 대부분은 독도 문제를 다룬 뉴스 기사나 영상 정보의 링크를 공유해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에 등장한 영상 링크 중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영상을 정리해봤습니다. 역시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1위는 금기시된 다케시마의 진실을 한국인이 말하다.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채널의 운영자는 우익 성향의 게시물과 혐한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일본의 고등학생이 만든 다케시마 문제 검증 영상으로 왜곡된 일본의 주장만을 담은 조잡한 영상이지만 이미 14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의 콘텐츠를 살펴보면 독도 다케시마와 관계되는 역사적 자료라든가 혹은 외교적인 정보들을 배경 정보로 충분히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는 지식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청자들의 가장 높은 반응을 끌어낸 영상은 무엇일까? 조회수 상위 영상 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年後の1906年に日本が竹島の領有を確認 이 영상에서는 1906년에 작성된 울도 군수 심응택의 보고서를 지목합니다. 당시 군수는 독도가 시마네 현으로 편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보고했지만 조선 정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이는 독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朝鮮が日本の保護国にあったためではありません. 굉장히 많이 오류 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일본 정부의 주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답습했다. 특히 1906년 4월에 울도 군수 심훈택이 봉근 소속 독도라고 하면서 중앙 정부에 일본인들이 와서 이 섬이 다케시마라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중앙 정부는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당시 그 보고서에 치료원체 3호라는 것을 적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위정부의 잠정태신, 현재는 근무촌이죠. 근무촌리가 독도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 연도가 되었다라는 설은 전적으로 사실은 무근이다. 이렇게 적었고요. 일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조사를 하여서 보고해라 라고 하여서 정확하게 독도는 한국 연도라고 중앙정부가 주장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 담긴 위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시마네현 시민이지만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은 영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와, 알기 쉽네요. 이 내용은 일본 교과서에도 나와야 됩니다. 한국은 북한도 남한도 모두 우리 적국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저의 견해를 나누고 싶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고 국제법 위반, 법정 불출석 등 수상한 부분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유죄, 인정하라, 그리고 일본에 사과하라. 맞아,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를 거부한다는 건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인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영어로 다는 댓글들, 우익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냥 다 일본어로만 달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특히 젊은 층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런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교과서에 이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기사화가 돼서 일본 내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은 학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일본 국민에게 전달되고 우익 성향을 띠는 이들은 왜곡된 정보들을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온라인 데이터는 독도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됩니다. 전통적인 미디어에 정보를 의존하는 것이 아직은 훨씬 다수인데요. 근데 두 번째 우려할 사항은 SNS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통 미디어가 이게 분절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정보가 이제 상호 교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SNS에 올랐던 정보들이 뉴스화 되면 신문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또 접하게 되고 그래서 상호 교환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 문제에서 데이터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확장될 파급력이 기존보다 커졌다. 데이터에선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인데 사실이 계속해서 무분별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이 훨씬 넓어졌고 그 안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이 현재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SNS를 살펴본 결과 독도 문제는 마치 일본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독도 문제는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본인의 속마음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문화 이슈와 비교했을 때 K-팝 가수들에 대한 트윗에 비해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0.11%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정치 문제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 센카쿠 제도와 북방 영토 문제보다도 언급이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6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트렌드 부분에서도 독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이슈들과 비교했을 때 독도는 일본인들에게 관심 밖의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개정하며 독도 문제 교육에 이토록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진짜 속내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일본의 SNS를 살펴보던 중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이들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블로그 JP에 올라온 독도 관련 게시물들.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도 관련 게시물에 등장한 넷 우익이라는 단어. 넷 우익이라는 단어가 7위로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일본 자국에서 넷 우익이라고 하는 집단주의가 이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블로그를 통해서 다른 일반인들과 매개하고 있다. 오염된 데이터를 확산시키는 이들. 넷 우익 집단을 살펴보면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